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나름 버티기는 하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27%, 네, 좀 그래도 좀 버티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는 0.3% 지금 양봉 마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좀 지켜보고 삼성전자가 총파업이 결국 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사 결국 총파업 파국 이러면서 정부에서는 또 긴급 조정권을 이제 진짜로 쓰냐 안 쓰냐 뭐 이런 지금 내용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면은 약간 SK 하이닉스는 완전 반사이익 대박 나는 거 아니냐. 대박. 이거 나는 거 아니냐 좀 이제 이런 얘기도 꽤 있었죠. 혹은 아니면 둘 다 뭐 한국 반도체인데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좀 의견이 좀 분분하죠. 지금 어쨌든 삼전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SK 하이닉스에게 좀 어떤 기회와 리스크를 좀 동시에 가져다 주고 있는지 참으로 좀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둘 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뭐 반사의 이익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뭐 JP 모건이나 아니면은 뭐 비롯한 뭐 해외 투자 기관들이 지금 일제히 분석 리포트를 또 내놓고 있기는 한데 첫 번째는 이제 요거예요. 이제 메모리 공급 부족 이거를 우리가 쇼티지라고 하잖아요. 메모리가 공급이 부족하다. 이거를 쇼티지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한 이제 가격 상승. 네, 가격 상승. 네, 요게 좀 반사이익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들이 메모리를 미친 듯이 흡수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물량이 부족한데 공급의 큰 축인 삼성전자가 내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만약에 들어간다. 이러면 물론 이제 반도체 공장은 법원 명령에 따라서 뭐 필수 인력으로는 돌아가는 가기 때문에 뭐 당장 막 셧다운 되지는 않는데 하지만 이제 정상 가동률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원래는 10대를 돌리던 거를 지금 막 2대, 3대밖에 못 돌리니까. 그래서 정상 가동률을 유지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생산 라인이 조금만 지연이 돼도 당연히 글로벌 메모리 공급에 쇼티지가 걸립니다. 브레이크가 또 걸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범용 D램 그 다음에 뭐 낸드 플래시 고정 거래 가격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고요. 파업을 안 하고 물량을 고스란히 뽑아내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마진 폭등을 좀 누리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좀 소비자 시장이 좀 독점적 지위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마이크론은 이미 작년 말부터 범용 컨슈머 메모리 시장에서 좀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올해 거의 생산 캐파가 전량을 거의 HBM 쪽에 좀 이제 올인을 한 상태잖아요. 올인한 상태였죠. 뭐 그동안 남은 범용 D램이나 뭐 SD 카드 같은 일반 메모리 시장을 좀 삼전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는데 삼전이 파업으로 묶여버리니까 엔비디아나 뭐 글로벌 빅파마 또 빅테크 기업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나 지금 중화권 업체로 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좀 이렇게 돼서 좀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또 의견이 분분하죠. 근데 마냥 또 웃을 수만은 없는 게 또 부메랑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부메랑 리스크. 부메랑. 이게 하이닉스도 조금 이 상황이 좀 웃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노조 리스크가 지금 본인들이 없지만 이거는 이제 전염성이 돼서 오히려 본인들한테도 다시 부메랑으로 이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본질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성과급 분배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급 논란의 불씨를 먼저 지핀 게 사실 SK 하이닉스잖아요. 그쵸? 네. 그 하이닉스는 또 이미 작년에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를 하고 상한선을 폐지를 하는 좀 그런 파격적인 합의를 해줬는데 이걸 본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하이닉스도 저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면서 폭발을 한 게 이번 파업에 좀 도화선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삼전 노조가 이번 파업을 통해서 만약에 사측으로부터 대규모 양보를 좀 얻어내거나 성과급 기준을 엄청나게 만약에 높여놓을 경우에는 그 화살이 다시 SK 하이닉스 노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죠. 아니, 삼성도 저만큼 받아내는데 우리도 올해 임단협 때 더 강하게 요구하자라면서 하이닉스 내부의 요구 수위도 좀 덩달아 또 천정부지로 또 솟구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국내 반도체 업계 전반의 인건비 부담과 노사 갈등이라는 좀 부메랑으로 돌아올 리스크가 큽니다. 네. 근데 인당 몇 억씩을 받아내면서도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좀 저는 무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삼성전자는 파업 확정 소식과 좀 외인 투매가 겹치면서 27만원대 지금 턱걸이를 하면서 좀 힘겹게 방어전을 치르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장 초반에 하락세를 좀 빠르게 좀 만회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 시장 참여자들도 삼전 파업에 단기 수혜주는 그래도 결국 하이닉스다. 네, 하이닉스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또 대외 매크로 상황이 좀 좋지는 않죠. 지금 환율도 우리나라 계속 1,5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거의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좀 대외적으로 흉흉하다 보니까 외국인 또한 한국 시장 전체를 좀 던질 때는 하이닉스도 좀 일시적으로 같이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뭐 지금 하이닉스가 막 이렇게 버틴다고 해도 뭐 섣불리 고점에서 뭐 추격 매수를 딱 하기보다는 내일 이제 삼전이 실제로 파업이 실제로 시작된 후에 물량 흐름을 좀 무조건 먼저 봐야 됩니다. 네. 뭐 그렇다고 막 하이닉스를 막 팔거나 그럴 건 아니겠지만 만약 삼전의 총파업이 외인들에게 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다 위험성이 있다. 심지어 그 위험성이 아예 공장이 중단돼 버리는 셧다운이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 버리면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장세가 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할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오후장에도 좀 뉴스 제가 좀 민감하게 다시 한번 좀 봐볼게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왜 수익을 못 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대박 정보 전달드려 볼게요.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식창 보면서 한숨 쉬셨죠? 남들은 다 돈 벌었다는데 왜 내 종목만 파란불일까 자책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봤고 한때는 수억 원의 자산을 시장에 반납하며 밤잠 설쳤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피눈물 흘리며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시장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로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뉴스, 우리가 읽는 리포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설거지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억을 날리면서 터득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총 3가지를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금융권 블랙리스트의 실체예요. 여러분,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 리포트 나오면 가슴 설레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리포트 나온 날부터 주가는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관들끼리만 돌려보는 퇴출 명단, 즉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개미들에게 사라고 부추기면서 뒤로는 자기들 물량 정리 중인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종목이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만 알아도 손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금융권 블랙리스트 확인 방법 공유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그들의 수익 잔치에 밑거름이 되게 두실 건가요? 절대 안 되죠. 기관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정보가 늦은 개미들입니다. 제 자료에는 내 종목이 현재 기관들의 설거지 타깃이 되어 있는지, 즉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법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량의 미세한 변화와 창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엑시트 신호를 읽어내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겪은 실패 보고서를 통한 역발상 전략이에요. 남들은 성공담만 말할 때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5억의 손실을 내고 시장에서 다시 10억을 가지고 오게 된 저의 실패 보고서를 공유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제가 왜 망했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50페이지 분량으로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저에게는 5억짜리 자료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최소 1억 원은 아끼는 거예요. 남의 성공담보다 제 처절한 실패담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은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딱 잡아드릴게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보물은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에 있습니다. 왜 제가 하필 그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했는지, 왜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희망 고문에 빠졌는지를 분석한 이 자료는 여러분의 실패의 유전자를 수익의 유전자로 바꿔드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 패턴이 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포털 메인에 뜬 호재 뉴스 보고 설레셨죠? 그거 사실 세력들이 물량 넘기려고 돈 쓰고 뿌린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세력이 일부러 찌라시를 뿌리는 건지 아닌지만 걸러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뉴스에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속고 살기 싫으시면 이제는 이런 패턴을 파악해서 데이터로 대응해야 해요. 매일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는 단독, 세계 최초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에 속아본 적 있으시죠? 기사를 보자마자 부랴부랴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사자마자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사실 그 뉴스의 상당수는 세력들이 돈을 주고 뿌린 유료 광고입니다. 하지만 진짜 호재와 세력이 뿌린 가짜 뉴스는 명확한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는 시점의 거래량 패턴, 공시와 기사의 시차 분석, 특정 세력과의 상관관계, 이 세 가지 기준만 알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력의 설거지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뉴스를 뿌리는 타이밍을 역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대응의 싸움이에요. 지금 내 종목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뉴스가 가짜는 아닌지 불안하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등대 없이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제가 매일 자기 전까지 다음날 시초가의 급등이 나올 종목들도 선별해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무료로 종목까지 공유해드리니까 화면에 번호로 꼭 매수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100% 무료니까 일단 당장 내일 시초가 종목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과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계좌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선착순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